안녕하세요. 라만홀딩스 휴먼OS 프로젝트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심사관 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단월 4명의 고객으로 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심사관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궁금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또 한 번 의문을 갖는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아니면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라만홀딩스 휴먼OS 프로젝트 첫 번째 사업인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합리적인 시선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라만홀딩스는 치료나 치유라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라는 인체 운용 시스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나 치유보다는 왜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체 운용 시스템 휴먼OS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운용 시스템이란 인체를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체를 하나의 운영체계를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인체 운용 시스템을 알아야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인체 운용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단 4명의 고객으로 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내 몸에 맞게는 지난 25년의 연구기간과 2만 3천 명 이상의 대상자들과 100억 이상의 투자를 통해서 인체 운용 시스템 휴먼OS를 연구해왔음에도 단 한 번도 이것을 인체 운용 시스템이라고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전두엽 생존 모드 30%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사고는 양육 강식의 삶을 산다는 것을 개발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육 강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데 있어 매우 최적화되어진 사람들로서 전두엽 생존 모드 30%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며 인체 가동률 8대 지표가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엽 생존 모드 30%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체 가동률 8대 지표를 심사해보면 정신적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산만함은 결국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객관성을 이미 잃어버린 삶이라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고나 행위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적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정 안정성 또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감정 안전성이 떨어져 있기에 분노가 잦고 감정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호르몬 불균형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혈당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멜라토닌의 분비와 아드레날린의 분비의 부조화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만성적인 피로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사율이나 신체 에너지 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25년의 연구기간 동안 인체 가동률 30% 이하인 사람들, 즉 전두엽 생존 모드 30%의 이하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인체를 인체 운용 체계로 바라보고 수치화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홍채의 진단체계나 퀀텀의 진단체계, 그리고 혈액 분석 진단체계를 이야기하거나 체형의 진단체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체 운용 체계를 모르고 막연하게 같은 진단체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휴먼OS는 이것을 진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단과 심사의 차이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단순하게 의료적이나 의료적이지 않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은 치료나 치유를 위한 진단체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 지식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먼OS는 이런 전문가의 의존에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휴먼OS는 심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대상자 스스로가 충분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스스로가 대상자의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자의 인체 가동률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들어드리면 진단은 전문가의 개인적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진단을 하더라도 진단을 하는 사람에 따라 즉 진단을 하는 사람의 인체 가동률에 따라 그 진단의 평가는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결국은 진단체계는 있으나 진단자에 따라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자신의 몸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전문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인체 가동률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 오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먼 OS는 철저하게 전문가의 진단을 배제합니다. 전문가의 개인적인 진단은 결국은 시스템 오류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이 아니라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는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상자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당신을 돈을 벌게 해줄게, 내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휴먼 OS는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에 의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스스로가 심사를 통해서 당신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존적인 것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자 스스로가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것은 절대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기나 기망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대상자 스스로의 인체 가동률을 알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대상자 스스로의 인체 가동률에 맞는 선택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병을 고치거나 치료나 치유를 하기보다는 당신의 인체 가동률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업력이 없는 사람에게 영업을 하라는 것은 나는 당신의 돈을 갈취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대상자 스스로가 대상자의 인체 가동률을 보고 대상자 스스로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인체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 즉 인체 가동률 30% 이하인 상태, 전두엽 생존 모드 30%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인지 능력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방어 기제에 있는 사람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나만홀딩스 휴먼 OS 프로젝트는 실제 인체 가동률 30% 전두엽 생존 모드에 있는 사람에게 업무를 맡겨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전두엽 전략 모드의 사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뢰의 아우라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업 파트너로서 업무를 맡겨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즉 인체 가동률 30%의 대상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외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체 운용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 오는 문제였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즉 전문가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인체 운용 시스템만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단 4명의 고객만으로 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인심사관의 개인적 주관적 인체 가동률과 상관없이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만홀딩스는 성공을 하였으며 그 결과 휴먼 OS 프로젝트를 성공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은 없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개발자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개발자의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휴먼 OS 프로젝트를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개발자의 불굴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휴먼 OS는 개발자의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개발자는 개발자 스스로의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를 위한 노력만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인체 운용 시스템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상태를 심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라만홀딩스 휴먼 OS 프로젝트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며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이며 이것이 누구나 건강한 삶, 부자인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만홀딩스 휴먼OS 프로젝트는 그러므로 개인의 의지나 노력보다는 오히려 인체운용 시스템 휴먼OS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지나 노력, 즉 영업력 인프라보다는 대상자의 인체 가동률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상태가 생존 모드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략 모드에 있는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상태가 생존 모드에 있는 사람에게 회사의 리더의 역할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스템적 오류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리스크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양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를 보면 결국은 전두엽의 생존 모드에 갇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을 넘어 인류의 나은 삶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통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체 가동률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인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생존을 위한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살아가기 위해 밥을 먹고,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를 비방하고 살아남기 위해 합리화 전략을 만들어내고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인류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만홀딩스의 휴먼OS는 그런 삶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 4명의 고객만으로 월 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생존 모드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전두엽의 전략 모드의 삶을 살 것인가를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단 4명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단 4명의 고객만으로 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지나 지식, 그리고 노력 영업력, 그리고 인프라로는 절대 월 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월 2천만 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는 온전하게 인체 운용 시스템을 운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만홀딩스 휴먼OS 프로젝트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사업을 수행하는 공인심사관은 이것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이것을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체득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확인과 검증을 통해서 그가 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공인심사관으로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인체 가동률 8대 지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며 구조 밸런스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월 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공인심사관의 역할과 임무인 것입니다. 누구나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가 곧 월 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을 안다면 누구나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만홀딩스 휴먼OS 프로젝트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사업은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체 가동률은 지금 몇 %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상자 스스로가 몇 %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사업은 단순하게 건강관리를 하는 건강관리 사업이 아니라 누구나 인체 가동률 85% 최적화 사업을 통해 전두엽의 전략 모드와 신뢰의 아우라를 형성함으로써 누구나 건강한 삶 부자인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신인류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라만홀딩스 휴먼OS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심사관 정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